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무겁고 만성적인 피로와 알 수 없는 통증에 시달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건강검진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내 몸은 계속해서 꺼져가는 느낌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만성염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건강 관리를 해도 효과가 없었던 이유, 제가 그 고민의 핵심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계시던 염증에 대한 상식 중 90%가 틀렸다는 최신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잘못된 정보에 속아 만성적인 무기력함으로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이상의 직장인들과 건강에 관심 많은 50대 이상 시청자분들, 이 염증을 방치하면 단순한 피로를 넘어 치매, 암 같은 치명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만성염증의 진짜 숨겨진 원인인 장 내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식단만으로 이를 완전히 해결하는 3단계 과학적 방법을 약속드립니다. 딱 20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바뀔 겁니다. 자, 그럼 이 만성염증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염증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죠. 대부분 염증을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염증은 외부 침입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필수적인 방어 반응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방어 시스템이 멈추지 않고 약한 불로 계속 돌아갈 때 발생합니다. 마치 집에서 화재 경보기가 진짜 불도 없는데 계속 울리는 것과 비슷하죠. 최신 생리학 논문은 이 만성적인 약한 염증의 숨겨진 원인이 바로 장내 미생물 불균형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제가 세포 단위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설탕이나 가공식품 같은 염증 유발 식단을 섭취하면 장 속의 미생물 균형이 깨집니다. 좋은 균은 줄어들고 나쁜 균이 늘어나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쁜 균의 세포벽 성분인 지질다당류라는 독성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장벽이 느슨해집니다. 지질다당류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나쁜 균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독소예요. 마치 촘촘했던 방어막에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습니다. 1단계. 이 독소가 구멍 뚫린 장벽을 통해 피 속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이를 침입자로 인식합니다. 마치 경비병이 외부인을 발견한 것처럼요. 2단계. 면역 세포들이 총출동해서 염증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죠. 이 반응은 우리가 아는 심한 염증처럼 열이 나거나 붓지는 않지만 저강도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경보등이 계속 깜빡거리는 거예요. 3단계. 이 끊임없는 염증 신호는 인슐린이 우리 세포에 정상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도와주는 열쇠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열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를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비만, 당뇨병, 심지어 알츠하이머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전신의 염증을 유발하고 이 염증이 우리의 모든 대사 건강을 망치는 것이죠. 이제 이 핵심 과학적 원리 이해되시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니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잡는 것이 당연히 우리 몸에 큰 변화를 가져오겠죠. 바로 그 변화, 긍정적인 효과부터 살펴볼게요. 이것이 우리 몸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첫째, 대사 건강의 정상화입니다. 만성 염증이 사라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체중 감량은 물론 당뇨병 위험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최신 미국 의학협회 저널을 통해 보고되었습니다. 둘째, 피로도의 극적인 개선입니다.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서 만성 피로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셋째, 뇌 건강 및 인지 기능 강화입니다. 장과 뇌는 장로의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건 마치 전화선처럼 장과 뇌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내 염증이 줄면 뇌 신경세포의 기능도 함께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한 진실을 함께 짚어볼게요. 많은 분들이 비싼 유산균이나 특정 영양제만 먹으면 염증은 무조건 해결된다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그 유산균이 장내에서 살아남아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즉 식이섬유라는 밥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치 씨앗을 뿌렸는데 물과 영양분이 없는 것과 같아요. 특정 제품에 대한 맹신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설사나 복부 팽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이 민감한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은 특정 성분 하나가 아니라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균형 잡힌 한겸증 식단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은 피하고 긍정적인 효과만 온전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 핵심은 바로 양날의 검을 잘 다루는 겁니다. 지금부터 검증된 실천 가이드를 3단계로 알려드릴게요. 행동은 단순하게, 결과는 과학적으로. 가장 먼저 염증을 유발하는 유해균의 먹이인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 그리고 트랜스 지방을 끊어야 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라고 하면 흰 밀가루, 흰 쌀, 설탕 같은 거예요. 트랜스 지방은 과자, 튀김, 마가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의학연구소는 튀기거나 고열로 굽는 조리법 대신 찌거나 삶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열로 조리하면 건강한 재료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로 변할 수 있거든요. 염증을 먹는 셈이었던 식습관을 멈추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입니다. 유익균을 아무리 넣어줘도 장내에서 정착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라는 말이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말하면 유익균의 먹이예요. 통곡물, 콩류, 채소, 해조류를 매 끼니 챙겨주세요. 최신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은 하루 일정량 이상의 식이섬유를 섭취한 환자들에게서 염증 관련 지표가 현저히 개선되었다고 보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수치를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강력한 한겸증 성분을 식탁에 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자가면 역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오메가3는 우리 몸의 소방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과 라이코펜입니다. 폴리페놀은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 많고 라이코펜은 익힌 토마토에 풍부합니다. 이들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퇴치합니다. 마치 몸속의 녹을 제거하는 것과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과용 경고입니다.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의 경우 권장량 이상의 복용은 오히려 출혈 위험을 높이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30대에서 50대 성인에게 가장 적절한 권장량은 영양제 기준 하루 1000mg 내외입니다. 모든 해결책은 적절한 균형 안에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검증된 기본 가이드였다면 이제 제가 경험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포인트를 몇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 팁이 여러분의 변화를 가속할 겁니다. 첫째, 식사 시간의 조절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숨겨진 포인트가 있어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에 휴식 시간을 주는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는 것이 염증 관련 신호를 조절하여 염증 수치를 더 빠르게 낮춘다는 통찰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하면 저녁 8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안 먹고 다음 날 아침 8시에 첫 식사를 하는 식으로 12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단순히 뭘 먹느냐를 넘어 언제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둘째, 단순한 조리법입니다. 건강에 좋은 재료라도 고열에 튀기거나 볶으면 최종적으로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됩니다.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찌거나 삶는 조리법을 생활화하는 것이 염증 관리에 숨겨진 지름길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이 모든 염증 해결 효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상 마지막 요약 직전에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정말 많은 의학적 사실을 깊이 나눠봤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내용을 오늘 바로 적용하실 수 있게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행동은 단순하게, 결과는 과학적으로. 자, 먼저 염증 해결 효과를 결정짓는 단 하나의 변수를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입니다. 코르티솔이 뭐냐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아무리 완벽한 식단을 해도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분비시켜 장누수를 유발하고 염증을 지속시킵니다. 마치 한쪽에서는 불을 끄는데 다른 쪽에서는 계속 불을 지르는 것과 같죠. 식단과 함께 명상, 충분한 수면을 통해 코르티솔 수치를 관리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꼭 지켜야 할 핵심 습관 3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1번, 밀가루, 설탕, 가공식품은 유해균의 먹이임을 인지하고 2주간 철저히 제한합니다.
5번 매일 채소, 콩류, 해조류 등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여 장내 유익균을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3번 연어, 토마토, 베리류를 통해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을 꾸준히 보충하고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는 제가 검토한 수많은 최신 논문들이 보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만성염증을 잡고 활력 넘치는 인생을 선물할 것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